네, 그럼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시간에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도큐사인에서 한국 비즈니스를 담당하고 있는 최성열 이사라고 합니다. 저희가 5월 달에 처음에 세션을 디지털 카페 1을 했었고, 지금 9월 말에 두 번째 세션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대부분의 참석자분들은 저희가 이메일링을 하거나 아니면 참석을 요청하신 분들은 대부분 의료나 제약 아니면 라이프 사이언스, 헬스케어 이쪽에 근무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CFR 파트 11이 뭔지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최적화된 솔루션에 대해서 오늘 1시간가량 세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션은 저희가 Q&A 패널이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션 마지막에 데모 이후에 질의응답 시간이 있는데 그 전이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 말고도 세션에 지금 해주실 분은 인텔렉츄얼 데이터, 저희 전문 파트너인 인텔렉츄얼 데이터에서 도큐사인을 담당하시는 안근영 매니저님, 그리고 저희가 사전 인터뷰를 통해서 한미약품의 경영정보팀의 홍성환 이사님께서 인터뷰, 저희 고객이신데 인터뷰를 해주셨고, 그 다음에 데모 관련해서 저희 미드마켓 SMB를 담당하는 김선 차장님 데모를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 세션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고, 그 다음에 패널로도 지금 저희 쪽에 인텔리전 데이터와 다큐사인의 엔지니어들이 참석해 있으니까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궁금하신 점을 해소하시고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만약에 끝나고 나서 리플레이를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아마 바쁘셔서 다시 보시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궁금하신 건 여기서 다 해결하시고 가신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세션은 도큐사인에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FDA 2021 CFR 파트 11이 도대체 뭐고, 그 다음에 도큐사인에 얘기하는 파트 11 모듈은 뭔지 대해서, 그 다음에 한미약품이 저희 솔루션을 도입해서 현재까지 사용하고 계신데, 한미약품이 도입하게 된 경위와 그 다음에 도입하고 나서의 검토 사항들, 뭐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홍성환 이사님께 공유를 좀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이 CFR 파트 11 모듈이 도큐사인에 돌아갈 때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련해서 데모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을 통해서 저희가 사전에 답변을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릴 거고, 혹시라도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시면 질의응답 시간에 Q&A 패널에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큐사인은 2003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18년, 19년 정도 이 전자서명만을 위해서 업무를 진행을 해왔었고, 미국에 본사를 두고 있고 전 세계 14개국에 사무실이 있습니다. 현재는 제가 5월 달에 세션을 할 때는 저희가 5,500명의 직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몇 개월 만에 벌써 6,200명의 직원이 돼서 전 세계적으로 비즈니스가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고, 특히 한국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고객들 이 대부분 영어권 저희 세일즈 담당자들한테 지원을 받으시다가 최근 4월부터는 저희가 저를 포함해서 김선 차장님, 그 다음에 다른 분들까지 포함해서 한국 직원들이 지금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객이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태이고, 전 세계에 저희가 180개국에서 지원을 합니다. 그 얘기는 전 세계에 있는 나라로 치면 실제로 지구에 200몇 개, 300개가 넘으신 국가들이 있지만 그 중에 180개국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 전자설명, 다큐사인 전자설명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실제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큐사인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99.99%의 서비스 가용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5월 달에 세션할 때도 또 다른 차이점은 하나는 여기 숫자가 75만 고객, 75만 개 고객이었는데 지금 100만 개를 넘어서 다시 업데이트된 숫자는 100만 플러스 5만 더 고객이 들어가서 지금 굉장히 많이 있고요. 한국에는 약 400여 고객이 있고 매달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도큐사인 본사나 아니면 에이펙 입장에서는 한국 마켓을 굉장히 중요한 마켓을 생각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션을 진행하게 된 거는 이 CFR 파트 11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 이제 거기에 관여된 거는 FDA와 관여된 거예요. 그 전에 원래는 전자서명이 있기 전에는 당연히 종합 펜으로 하는, 그래서 뭐 며칠, 몇 주, 더 많게는 몇 달이 걸릴 수가 있는 기존의 방식에서 전자서명을 통해서 한두 시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어떤 비즈니스는
한 몇 분 안에 실제로 계약이 완료되거나 서명이 완료가 돼서 실제로 모든 시간들을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가 있게끔 하는 게 전자서명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업무 중에 FDA 업무와 관련된 서류를 협력업체나 아니면 누구하고 서류를 주고받거나 하는 모든 것들을 전자서명으로 하실 수 있는데 대신 그 전자서명을 하려면 이 FDA 승인을 위한 서류들이 왔다 갔다 할 경우에는 모두 CFR 파트 11 모듈이라는 부분이 포함된 상태에서 전자서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자서명 업체들이 실제로 글로벌에는 한 20여 개 업체가 있고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다음에 한국에는 한 13개 업체가 제가 확인한 바로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전자서명 모듈이 FDA 승인에 맞는 지원을 하는 업체는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충분히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고 다큐사인은 전 세계에서 마켓 쉐어가 약 74%에서 뭐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80%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인류 기업들은 대부분 사용하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기업들 경우도 지금 최근에 많이 도입을 결정하셔서 저희 거 좀 활발하게 쓰고 계시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오늘처럼 여러분들하고 업무가 비슷하신 글로벌 제약회사들이나 이런 관련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걸 대부분이 쓰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왼쪽에 위에 상단에 보시면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모더나든가 파이자라든가 굉장히 지금 최근에 한 2년 동안 지겹게 들어왔던 그런 기업들인데 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 걸 이용해서 그 FDA 승인이라든가 아니면 그 계약이 되게 많잖아요. 요즘에는 이 백신 때문에. 그래서 그 모든 업무를 도큐사인을 통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사람들이 업체들이 이제 한마디씩 저희 제품에 대해 솔루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간소화된 서명 프로세스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계속 요구했던 거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런 몇 해 동안 도큐사인 같은 프로세스를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검토를 하시게 되거나 아니면 아직까지도 이게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다. 오늘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의 업무를 굉장히 간소화하고 빨리 진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솔루션을 찾는다고 보겠습니다. 일단 이 기업들이 저희 걸 사용하게 된 사용해서 가장 큰 혜택을 본 건 바로 문서 서명을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어떤 분들은 92% 정도 세이브를 했다. 그러면 굉장히 작은 시간만 다른 업무에 이 서명을 하는데 시간을 할애했고요. 그 다음에 46%가 24시간 안에 문서가 완료됐죠. 아마 여러분들도 업무에서 여러 가지를 느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누구한테 간단한 서명을 받는다거나 아니면 기업 간에 아주 중요한 서명을 받을 때 어떨 경우에는 정말 며칠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 길 수가 있죠. 근데 이 전자서명을 이용하면 그 시간을 굉장히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도큐사인에 제가 근무를 하면서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지구의 뭐 환경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전자서명을 이용할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굳이 프린트하고 이거 스캔하고 다시 보내고 상대편도 똑같은 작업을 해야 되죠. 그래서 내가 10페이지짜리를 보내면 상대방도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런 물리적으로 출력하고 해야 되는 일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지구의 환경에 대한 부분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런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여러분들과 같이 하시는 고객들, 파트너사들이 이 업무적인 프로세스 부분에서 굉장히 좋아졌다는 느낌을 충분히 받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한국의 도큐사인에 대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왼쪽에 팀 코리아 다큐사인으로 이메일을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필요하신 부분들 정보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션이 끝나고 혹시라도 솔루션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부분 아니면 혹시라도 뭐 추가적인 협의를 하고 싶으시다면 인텔렉츄얼 데이터를 통해서 연락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밑에 링크에 보시면 무료 사용하는 링크들이 있으니까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여기까지 세션을 마치고 인텔렉츄얼 데이터 안근영 매니저님께 이 파트 11 부분하고 그 다음에 저희 모듈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님? 네, 화면 먼저 바로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사인 공식 파트너 인텔렉츄얼 데이터의 안근혁입니다. 최근 우리나라 제약 그리고 바이오 기술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으면서 국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데
이번 웨비나에서는 이러한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에서 전자서명 도입 시 유의해야 할 파트 11 컴플라이언스를 중심으로 다큐사인에 대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드리자면 저희 인텔렉추얼 데이터는 해외 소송에 필요한 전자증거 개시 제도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국내 최초 이디스커버리 전문 한국 기업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국내 유일한 이디스커버리 전문 한국 기업으로서 해외 소송 시 필요한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국내에서 풀스코프로 지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서비스와 함께 국내 리걸테크 시장을 선진화할 수 있도록 작년부터 국내 최초 다큐사인 공식 파트너사로서 국내 기업들의 다큐사인 컨설팅과 기술 지원을 도맡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많은 부분이 디지털화되고 있는데 기업에서는 이 언택트로 계약을 진행할 수 있는 전자서명 사용이 활발해지면서 현재 대면으로 진행되던 모든 영역에서 전자서명이 다양한 형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다큐사인은 화면에 보시는 영업계약, 비밀유지계약, 근로계약 등 업무 영역별로 실제 서명이 필요한 계약서 외에도 이제 서명이 아닌 특정한 데이터 수집이 필요한 문서들, 예를 들어 마케팅에 필요한 고객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와 코로나로 인해 활용되고 있는 방문 출입 일지 등 이 반드시 서명이 필요한 문서가 아니더라도 실제 수기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문서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로 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유스 케이스로는 신약 개발, 임상 실험, 환자 동의서, QA 관련 문서 등 다양한 유스 케이스로 사용이 되고 있고 이 외에도 감사 또는 규정 준수를 위한 모든 리포트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사인은 고객들의 사용 편의를 위해서 SAP나 세일즈포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등 이 350개의 상용화된 솔루션에 로그인만 하면 바로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프리빌트 커넥터를 제공하고 있고 자체 개발한 레거시 시스템과 연동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이 오픈 API와 자유롭게 테스트할 수 있는 샌드박스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따 데모 때 보여드리겠지만 이 다큐사인은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별도 매뉴얼 없이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심플하고 직관적인 사용자 중심 인터페이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컨설팅을 할 때 고객분들께서 가장 많이 문의 주시는 내용이 이 국내에서도 다큐사인이 법적으로 인정이 되냐는 질문이었는데 먼저 낙선 계약의 원칙상 반드시 회사의 인감이 아니더라도 서명자의 사인, 이니셜 등으로 이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면 계약이 성립되고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다큐사인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에서 요구하는 이 전자문서의 서면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이 보시는 것과 같이 전자서명법 제3조에 따라 기명날인과 동등한 법적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국내 기업 간에 체결되는 계약 외에 해외 기업과 계약이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법률은 어떻게 되는지, 전자서명이 적법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 또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데요. 보시는 것과 같이 이 다큐사인 홈페이지에서 국가별 전자서명에 대한 법률 정보와 이 법률에 대한 영문 번역본 등 전자서명 사용에 대한 합법성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는 다큐사인 리걸리티 가이드 또한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큐사인은 전자서명에 대한 국가별 리걸리티 가이드 제공과 함께 전자서명 솔루션 중 가장 많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어서 고객들이 가장 신뢰하는 전자서명 솔루션입니다. 이 계약에는 서명자의 개인정보와 기업의 기밀정보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되는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 다큐사인은 항상 금융권 수준의 강력한 보안을 유지하고 증명하기 위해 ISO 27001을 비롯한 국제적인 감사기관을 통해 매년 감사를 받고 그 감사 결과와 모든 운영 프로세스를 온라인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아래 보시는 것과 같이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인 GDPR과 전자서명 프로세스 규제인 EIDAS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글로벌 표준으로 인정되는 규정들을 준수하고 있고요. 앞서 전자서명의 국내 법적 유효성에 대해 말씀드린 것처럼 영업계약이나 근로계약 등 일반적인 계약에는 전자서명을 바로 사용할 수 있지만 이 특정 사용 목적 또는 이 산업별 레귤레이션에 따라서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서 전자서명 검토 시에는 이 도입하려는 솔루션이 이러한 부분들을 준수하고 있는지 글로벌 가이던스를 따르고 있는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컴플라이언스 중 라이프 사이언스에서 전자서명 사용 시 필요한 FDA 파트 11을 중심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이 최성렬 이사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다큐사인 이 라이프 사이언스 레퍼런스로는 보시는 것과 같이 존슨앤존슨, 로슈, 화이자, 그리고 바이엘 등 이미 글로벌 탑티어에 위치한 많은 제약사와 의료기기 제조업체에서 다큐사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계약 체결 외에도 신약 개발, 임상 실험, QA 관련 문서 등 이 모든 업무 절차를 문서로 기록하고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이 문서들을 수기로 관리하기는 너무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 다큐사인을 도입하게 되면 문서 처리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또 뭐 회사의 모든 문서 관리 포인트를 일어나는 부분 외에도 보시는 아스트라제네카 리뷰와 같이 에러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프로세스를 자동화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에서 전자서명을 사용하려면 앞서 말씀드린 이 파트 11 컴플라이언스 준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이 파트 11은 FDA 타이틀 21이라는 미국 연방 규정집의 일부로 이 전자문서가 종이문서로 동등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기준과 이 전자문서를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입니다. 이 파트 11은 미국 연방 정부의 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내 모든 주에 적용이 되고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수출하는 기업 등 이 FDA의 규제를 받거나 FDA의 정보 제출이 필요한 기업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할 법률입니다. 물론 다큐사인은 이러한 FDA의 요구사항을 충족해야 하는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을 위해 이 파트 11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모듈과 도입 이후 시스템 검증 또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Validator for Life Science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파트 11 모듈은 일반적인 서명과 달리 서명 시 2개 이상의 자격 증명이 필요하고 서명에 대한 사용 작성 그리고 서명 표식 등 이 디지털 사인에 대한 FDA에서 요구하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보안과 제어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 11 모듈은 발신자를 포함한 모든 수신자와 계약서에 자동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에서는 이 모듈만 사용하면 편리하게 FDA 파트 11 규정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파트 11 모듈을 사용하는 서명에는 서명자의 이름, 서명에 대한 사유와 서명 시간, 그리고 이 서명자의 유니크한 아이디 등 이 파트 11 규정에서 서명 진행 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확인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오딘 로그와 타임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이 파트 11 모듈을 구매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다큐사인을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제공이 되고 이 계약이 진행되는 단계에서는 엔벨롭 피스톨이라는 문서 이력을 통해서 언제 누가 문서를 생성했고 어떤 사람한테 발송했는지 수신자가 서명을 했다면 어느 위치에서 했는지까지 IP 기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서명이 완료된 이후에는 다큐사인으로 진행된 이 디지털 사이닝을 증빙할 수 있도록 모든 오딘 로그가 포함된 이 완료 인증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완료 인증서에는 이 문서에 접근한 모든 사람의 행위가 기록되고 이 서명자에 대한 정보와 서명에 사용한 이미지, 그리고 IP 주소, 타임프 스탬프 등 감사 추적에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추가적으로 발신자가 이 보안을 위해 수신자가 문서를 열 때 사전에 SMS나 전화 인증을 진행하도록 설정한 경우 수신자가 인증한 휴대폰 번호는 무엇인지 인증에 대한 트랜잭션 데이터는 어떻게 되는지까지 모든 기록을 다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완료 인증서 없이 문서 원본만으로 진위 여부 판별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큐사인 밸리데이터라는 사이트에서 간단하게 문서만 업로드하면 해당 문서의 진위 여부와 서명 정보에 대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큐사인을 활용하면 계약 시작 단계부터 완료까지 모든 감사 로그가 기록되어 기존 수기 계약 시에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서명에 대한 진위 여부와 계약서에 대한 미변조를 언제든지 다큐사인을 통해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습니다. 이 FDA 파트 11을 규정을 준수할 수 있는 모듈과 모든 오딘 로그가 기록된 완료 인증서 외에도 다큐사인은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을 위해 도입 이후에 이 파트 11 검증 테스트를 자동화할 수 있는 이 밸리데이션 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파트 11 모듈이 FDA에서 요구하는 규정들을 준수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 모듈이라면 이 밸리데이터 툴은 도입한 이후에 우리가 실제 다큐사인으로 진행하는 문서들이 파트 11 규정을 잘 준수하고 있는지 부적합한 부분은 없는지 이 프로세스에 대한 검증을 다큐사인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여 지정된 담당자들에게 매월 감사 리포트와 서티피케이션을 제공하게 되고 이 감사 리포트에는 검증 테스트에 대한 스크린샷과 테스트한 특정 조항의 세부 정보 그리고 최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에서는 이 솔루션을 도입할 때 컴퓨터 시스템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CSV 절차가 반드시 필요한데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CSV는 도입하는 회사인 고객사에서 직접 시스템을 검증하여 문서화하는 부분 외에도 벤더 오디트를 통한 공급업체 평가와 시스템 워크플로우에 대한 리포트 등 실제 이제 다큐사인에서 작성해줘야 하는 서류들이 많은데 다큐사인은 이미 많은 글로벌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또한 당연히 지원을 하고 있고 도입 시 CSV 전문 컨설팅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국내에서 다큐사인 CSV 경험이 가장 많은 컨설팅사를 통해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 다큐사인을 사용하고 있는 고객사 중 하나인 한미약품에서 도입 시 CSV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그리고 다큐사인 도입 계기와 현재 활용 방안, 도입 이후 업무 프로세스 변화에 대해 고객의 관점에서 직접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상 참석이 어려우신 상황에서도 다큐사인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미약품 홍성환 이사님께서 사전에 직접 인터뷰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먼저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도 다큐사인 도입을 고려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해서 이렇게 직접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선 먼저 한미약품에 대해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약품의 다큐사인 도입을 주관했던 경영정보팀 홍성환 이사입니다. 먼저 이제 한미약품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면요. 1973년에 창립되었고 한국제약산업발전사와 맥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국 최초의 계량 신약과 복합 신약 그리고 혁신 신약이라는 새로운 하도를 선도해서 제시하고 있고 한국적 제약 R&D를 통해서 한국 제약 산업의 트렌드를 주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업계의 최초 수준인 R&D를 투자해가지고 최근 연간 한 10년간 R&D 투자 금액이 한 10조 원 이상으로 매해 매출 대비 평균 한 15% 이상씩 투자를 해오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으로는 잘 알고 계시는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텐텐 투정과 그리고 어른들이 좋아하는 팔팔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고혈압 치료제인 아무잘탕과 고지혈 치료제인 로스젯 그리고 식도염 치료제인 에스부메질 등이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한국을 넘어서 글로벌 제약회사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선생님 소개 감사드립니다. 그럼 현재 한미약품에서 지금 다큐사인을 사용하고 계신 솔루션 활용 범위와 어떻게 전자계약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었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도입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아마 이번 웨비나에 참석한 분들도 다 공감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서면에 의존했던 과거의 계약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계약 준비 단계부터 체결 후 원본 보관까지 전부 종이 문서로 작성하고 보관해야 해서 업무 효율을 크게 저하시키고 관리에도 어려움이 되게 많았습니다. 이에 R&D 연구에 더욱 집중하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전자서명 솔루션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발병 이후에 재택근무가 확산되면서 더욱더 도입의 필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활용 범위는 기업 간의 계약 체결 외에도 R&D에 필요한 임상실험, 그리고 환자 동의서, QA 관련 문서 등 다양한 부분에서 다큐사인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사내 법무관리 시스템과 연동해 활용해서 방안을 좀 더 확대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활용 방안과 사용 범위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예, 이사님 아마 다큐사인을 도입하시기 전에 도입 검토하실 때 다큐사인 외에도 많은 전자서명 솔루션을 검토하실 거로 생각이 되는데 다큐사인으로 도입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먼저 전자서명 솔루션 결정에 있어서 가장 크게 고려할 부분은 법적인 유효성과 솔루션의 안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계약만큼이나 해외에서 진행한 계획도 많은데요. 계약의 법적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자서명이 법적 유효성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많은 국가에서 이미 사용하고 있는 국가별 전자서명에 대해서 리걸 가이드가 다큐사인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해외 기업이나 계약 진행 시에 대부분 기업이 다큐사인으로서 저희에게 계약을 요청을 해서 사용해 본 경험이 이미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제약사 다수가 사용하며 사용되는 만큼 보완적인 부분 이외에도 계약사에서 준수해야 된 파트 11을 비롯한 다양한 산업별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기 때문에 다큐사인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방금 이제 다큐사인 도입 이후로 파트 11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사용하시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전자설명 솔루션도 미리 정의된 규격에 따라 일관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하는데요. 다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파트 1의 모듈을 도입하면서 CSV가 필요할 때 단계마다 전자설명을 올바르게 활용하고 있는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등을 자동으로 확인해주고 보고서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미약품에서 자사 제품에 대한 이제 CSV뿐만 아니라 다른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에도 CSV 컨설팅하고 이제 대행을 진행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다큐사인을 한미약품에서 도입하셨을 때 진행했던 그 CSV 경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한미약품은 제약 바이오 업력이 이미 한 50년 정도 가까이 되는데요. GXP 영역의 시스템 도입 시에 외주업체를 통해서 시스템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년에 CSV 전담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50년 CSV 경험을 내조하고 본격적인 대외 비즈니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큐사인 도입 시에도 SaaS 형태의 클라우드 시스템이라서 기능이라든지 프로세스에 대해서 사용자가 커스터마이징이 불가능한 솔루션이라서 또 도입 시에 저희가 국내에 도입한 업체가 없어서 도입 시에 약간 신중했는데요. 해당 전자 설명이 FDA 21 CFR 파트 11의 일렉트로닉 레코드라든지 일렉트로닉 시그니처 규정을 준수하는 시스템인지 철저히 검토했고 한미약품 직원들의 경험과 그리고 노하우를 반영해서 GSP 영역의 사용자 요구사항과 규정을 준수한다는 것을 최대한 기간에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향후에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회사나 이런 회사가 있으시면은 저희한테 의뢰를 하시면은 최단 기간에 성공적으로 CSV 업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그 한미사이언스 CSV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이제 국내 제약사를 선도하는 기업 중에서 다큐사인을 가장 먼저 도입을 하셨는데 실제로 지금도 이제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예. 도입 후 가장 만족하는 부분은 계약 체결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이고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글로벌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인터페이스가 사용자가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어서 사용이 매우 편리했고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보안이라든지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고 있어서 단순 계약뿐만 아니라 여러 상황에서도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도입 전에 국내 제약사에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라서 제대로 활용할지 못할지 약간 고민이 되게 많았고 이 위험성에 대해서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도입 후 사용하다 보니 사용법이 편리할 뿐만 아니라 사용에 어려움이 겪을 때마다 한국에서 전담하고 오시는 인텔렉츄얼 데이터와 다큐사인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과 컨설팅을 진행해 주셔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사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지금 다큐사인 라이프 사이언스 기업 중에 좀 도입을 검토하고 계신 고객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마 큰 도움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오늘 이렇게 웨비나 참석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처음 이렇게 공식적으로 진행하는 다큐사인 커스터머 스토리였는데 도입을 고려하는 많은 기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안내해 주신 한미약품 홍성환 이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매니저님. 지금 그 다음 세션을 그 데모 세션을 넘어가기 전에요. 잠깐 저희가 그 설문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런칭을 할 거니까 화면에 그 간단한 질문이 뜰 거고요. 거기에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매니저님 이거 그 CSV 관련해서 제가 매니저님이 여기 한미약품에서 판매부터 그다음에 후에 CSV 진행되는 것까지 계속 진행을 했었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그 CSV 그 질문을 하시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답변하는데 저도 제가 알기로는 한 2달가량 답변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업무가 되게 복잡한가 봐요. 그 진행하는 CSV 업무, 제약회사나 이런데 그 검증이라 오디시라고 부탁하죠. 그런 시간이 되게 많이 걸리나 봐요. 그게. 예, 그게 아무래도 이제 FDA에서 이 파트 11이라 해서 지금은 되게 간단하게 안내해줬는데 그 요건들이 하나하나 되게 자세하고 디테일한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 고객사에서 아예 처음부터 이런 솔루션을 도입하면서 파트 11 준수를 할 수 있는지까지 확인하기에는 원래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네, 뭐 이사님도 같이 하셔서 그때 이제 경험해 보셨겠지만 다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파트 11이 요구사항을 다 준수할 수 있는 모듈을 제공하고 있고 이 도입하는 고객사에서 CSV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있어서 이런 부분 또한 다 간편하게 좀 진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저는 그걸 진행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제약회사나 아니면 의료기기 이런 만드는 곳에서
이 FDA 승인이나 이런 걸 과정을 거치려면 사실 그걸 개발하는 시간보다 그 하고 나서 이 승인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는 문서라든가 프로세스 이걸 증명하는 시간이 더 많이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잠깐 화면을 잠깐 쉐어하고 설문조사 결과를 잠깐 쉐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잠깐 쉐어하겠습니다. 제가 첫 번째 질문을 드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계신지 그랬더니 13%만 재택근무를 하시고 계시고 반 38%는 댁에서 근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반반은 이제 가시고 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가셔야 되는 분이 50%나 됩니다. 일단 실제로 한국 같은 경우에 재택근무가 이렇게 많이 활성화한 어떤 특정 업무마다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50% 정도 여기 참석하신 분들 50%는 무조건 회사를 가셔야 됩니다. 근데 사실 재택근무 항상 좋은 것만 아닌데 장단점들이 일단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FDA 관련 승인 업무를 하고 계십니까? 질문을 드렸을 때 거의 절반 정도, 42% 정도가 회사에서 그 관련된 업무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싱가포르에 살고 있고 외국에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보니까 한국에 있는 제품들이 외국에서 많이 알고 계세요. 예를 들면 뭐 전자라든가 뭐 여러 가지도 있지만 뭐 의료기기 같은 경우도 병원에 가서 뭔가 기기를 뭔가 하려고 하면 한국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서 쓰려면 다른 나라에서 쓰려면 일단 한국 기업들이 많이 진출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 다른 회사 나라에서 이런 것들을 쓰려면 이게 제대로 검증된 약품인지 아니 검증된 의료기기인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FDA 같은 승인이 된 제품들은 이제 로컬 어떤 특정 나라에서도 자기들이 이거를 받아들이는데도 수월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많이 활발하고 그다음에 FDA 업무도 저는 많이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이런 추세라고 하시네요. 사실 이게 뭐 이걸 특정 어떤 결과를 얻고자 한 건 아니지만 한 3개월 이내 아니면 6개월 이내가 19%, 그다음에 1년 정도 이내 걸리시는 분이 23%, 그다음에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46%라고 하십니다. 일단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 데모 세션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선 차장님 준비되셨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네, 잠시만요. 그럼 해주시고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덕큐사인의 중소기업 영업 담당하고 한국 중소기업 영업 담당하고 있는 김선이라고 합니다. 실제 데모를 보여드리기 전에 앞서 이제 몇 가지 이제 이미 안근혁 대리님께서 인텔렉츄얼 데이터 안근혁 매니저님께서 이미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제가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이제 파트 11, 덕큐사인 파트 11에서는 이 세 가지가 이제 하이라이트된 부분이고요. 이거를 저희가 데모로 보여드리기 전에 짚고 넘어가는 게 첫 번째는 파트 11 규정 준수를 하기 위해서는 받으시는 수신자분께서는 서명을 하기 위해서 서명 서류를 받으신 수신자분께서는 무조건 덕큐사인 무료 계정을 가지고 계셔야 되십니다. 그 이유로는 수신자가 이제 서류를 받으셔가지고 서류를 열람하고 그다음에 서류에 서명하는 매 순간마다 덕큐사인의 이제 계정에 로그인을 그 순간마다 이제 각 그 횟수마다 이제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이게 이제 FDA 규정에 준수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이제 시스템이 세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덕큐사인 일반 전자서명과 CFR 11 규정을 준수한 덕큐사인 전자서명이 이루어졌을 때 나오는 스탬프가 이제 틀리게 나와지는데요. 밑에 보시면은 이제 여기 보시면은 규정 준수 CFR 11 규정 준수한 덕큐사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더 이제 추가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자서명이 첫 번째는 이제 서명자 이름, 그 다음에 사이닝 리즌이라고 해서 이 서명을 이제 서명한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유가 들어가는데요. 그 다음에 서명한 이제 타이밍에 대해서도 이제 표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전자서명을 통해서 이제 설명이 이루어졌을 때는 이 밑에 보시는 것과 같이 각 서명에 대해서 고유 서명 아이디를 부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기록들이 모두 좀 이따가 제가 데모에서 보여드릴 감사 기록에 다 표시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의 PDF 파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하여서 제가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데모로 들어가시면은요. 이제 데모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제가 하이라이트 되어야 할 부분은 이제 저희 덕큐사인을 사용하시면 이런 웹페이지를 받으시는데요. 계정을 받으시는데요. 타사
전자서명, 글로벌 전자서명 타사와 비교할 시에 다큐사인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CFR 파트 11에 도입을 하시더라도 일반 전자서명 업무와 CFR 파트 11 전자서명 업무를 번갈아 가시면서 같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 전자서명 페이지는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지시는데요. 뭐 같이 도입을 하셔가지고 이제 도입을 하시게 되시면 두 가지 업무로 이제 나눠서 사용이 가능하신데요. 일반 전자서명의 뭐 인사과 마케팅 그냥 일반 계약에 대해서도 사용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파트 11으로 이제 바꿔서 사용하시겠다 하시면은 이제 파트 11 이제 어카운트로 들어가셔가지고 변경해서만 이제 사용을 해주시면 되십니다. 이 모든 게 이제 파트 11 도입을 하시게 되시면은 이제 하나의 이제 제품 안에 같이 동시에 사용이 가능하신 특징이 있습니다. 타사 비교 대비요. 그래서 파트 11에 들어가시면은 프로파일 밑에 파트 11 모듈 이네이블드라고 해서 파트 11 데모 이제 어카운트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카운트에 들어오시면은요. 이제 클릭 스타트를 누르신 다음에 샌드 엔벨롭을 누르시면요. 서류를 업로드 하실 수 있는 이제 페이지로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서류로는 온라인에서 다운받은 FDA 관련 서류인데요. 이제 관련 서류를 이제 업로드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업로드가 바로 되어지고요. 이제 서류를 끌어오셔도 되시고 이제 컴퓨터에서 이제 업로드를 하셔도 되시고요. 모든 타입의 포맷에 이제 서류가 다 업로드가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서명자를 세팅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일단은 이제 애드 리셉션 해가지고 받으시는 발신자분을 계속 이제 더하셔도 되시고요. 그다음에 서명자를 제가 이제 얘기하자면은 잠시만요. 이제 제가 먼저 첫 번째로는 다큐사인 어프로벌 이제 내부적으로 다큐사인을 이제 승인하는 분에 대해서 세팅을 먼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인베스티게이터 감사하시는 분의 이메일을 제가 따로따로 이제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징적인 부분은 이제 그 시퀀스, 즉 이제 받으시는 분의 순서를 이제 이제 커스터마이즈 하실 수 있는데요. 일단은 이제 만약에 두 다큐사인 어프로버가 있고 이제 인베스티게이터가 같이 서류를 받으셔가지고 이제 서명을 완료를 하길 원하신다면은 같이 이제 순서를 번호만 같이 이제 매겨주시면 되시고요. 아니시면은 이제 어프로버 하시는 분이 먼저 서명을 검토하고 서명을 하신 후에 이제 그 마지막으로 받으신 분이 서명을 원하시면은 이렇게 2번으로 하셔도 되시고요. 또 이제 아니면은 또 받으시는 분을 설정하셔서 이렇게 3번으로 하시거나 아니면 동일한 선상에 2번으로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면은요. 여기 클릭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확인이 되어집니다. 제 본인이 이제 자체 설정한 이제 서류를 받는 순서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거는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서명하시는 분, 그냥 이제 카피를 받으시는 분, 그 다음에 이 서류가 넘어가기 위해서 서명은 필요는 없지만 내부 검토를 위해서 서류를 확인한 다음에 다음으로 순서로 넘어갈 수 있게 이제 뷰로 이렇게 이제 리니트 뷰로 해서 이제 세팅하시는 방법이 있으십니다. 이제 대표적인 방법이시고요. 일단은 저는 두 번 이제 모두 서명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큐사인 전자서명 서류를 받으실 때 들어가는 제목과 이제 내 이메일 메시지를 자체적으로 이제 설정하실 수 있는데요. 네, 저는 이제 간단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기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은 어드밴스 옵션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리마인더 이제 형식의 이제 세팅을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보내신 후에 만약에 이제 서류를 이메일을 받으시고 못 보고 넘어가시는 이제 경우도 있으신데요. 수신자분이요. 그럴 경우에는 이제 발신자 보내시는 분이 이렇게 리마인더 형태로 해가지고 이제 리마인더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하고 이메일이 들어간 거를 뭐 3일 있다가 다시 이제 세팅을 하실 수 있고요. 3일 후에 또 서명이 안 이루어진다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이제 리마인더 세팅을 하셔가지고요.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리마인더가 계속 이메일이 수신자에 들어가서 서명이 완료될 때까지 리마인더가 되도록 이제 자동적으로 세팅을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서류 만료기를 이제 세팅하실 수가 있는데요. 최대 120일까지 세팅 가능하시고 이제 서류가 언제 만료가 되는지 이렇게 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서류가 만료되기 뭐 10일 전에
좀 더 강력하게 이제 고객분께 이제 받으시는 분께 이 서류가 이제 10일 안에 서류가 서명이 안 되시면은 만료가 되어집니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기능이 세팅이 자체적으로 가능하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브랜딩 세팅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자체 로고를 만드셔가지고요. 세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장을 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면요. 이제 업로드하신 서류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원하시는 필드를 끌어오셔가지고 이제 세팅을 해주시는 건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날짜, 그 다음에 서명이 들어가는 박스를 여기 안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큐사인 그 파트 11이 들어간 서명 스탬프 같은 경우에는 크기가 크기 때문에 좀 박스를 줄여주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니셜을 여기다 넣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이제 서명을 하셔야 되시는 분의 이제 박스를 끌어와서 세팅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색깔을 여기 왼쪽 상단에 가시면 색깔이 변경했는데요. 색깔을 변경하셔가지고 다음 페이지에 이니셜만 서명하도록 제가 일단 먼저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세팅이 가능하신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세팅을 하신 다음에 보내기를 누르시면은 이제 보내진 게 이제 확인이 되십니다. 그래서 보내신 거를 이제 여기 쪽에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이제 보내시면은 그분이 이제 서류가 언제 보내셨는지, 서류를 첫 번째나 두 번째 받으신 분이 서류를 언제 받으셨는지, 완성하셨는지를 여기 이 매니지 센터에서 그때 이제 진행 사항을 바로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분께 따로 이제 확인하실 필요가 없으시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세팅한 이메일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래서 지금 수신자분께서 이제 받으시는 이메일 보시면은 제가 넣은 제목과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파트 11 모듈이 적용된 전자서명이라고 이제 확인된 문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받으시는 분이 이게 FDA 파트 11 규정 준수를 해서 이제 들어온 전자서명 요청이구나라는 거를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그러면은 리뷰 다큐먼트를 클릭하시게 되시면은요. 이런 식으로 이제 다큐사인 무료 계정에 로그인하게 이제 요청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시면은 만약에 계정이 없으실 경우에는 노 어카운트 사인업 프리 하셔서 계정 만드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면 되시는데요. 잠시만요. 네,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제 계정으로 이미 만들어놨기 때문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계정 로그인해서 들어가시면은 이제 서명 요청인데 페이지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컨티뉴 누르시면은요. 이제 순서대로 박스를 누르시면은 이제 편리하게 자동적으로 서명하실 란에 이제 가로 이제 끌려가게 되고요. 그렇게 되시면 여기 서명 박스를 누르시면은 아까 앞서 하이라이트 해드린 부분 같이 사이닝 리즌 서명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정하시게 되시는데요. 만약에 제가 이제 승인하는 분이라고 하시면은 I approve this document라고 이제 클릭하시면 되시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만약에 이제 저희가 베이직으로 이렇게 세 개를 이제 I have review document 봤다. 그다음에 author of this document랑 이제 세 개를 이제 디폴트로 드리는데요. 만약에 자체적으로 이 사이닝 리즌을 커스터마이즈, 즉 이제 자체적으로 커스터마이징을 하기 원하신다 하시면은 이제 그 부분도 가능하십니다. 추가 이제 기능을 이제 도입을 하셔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그다음에 그러면은 저는 일단은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이제 승인을 하겠다라고 이제 먼저 이제 클릭을 한 다음에 누르시면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서명을 할 때마다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이 모든 부분이 이제 불편한 좀 번거롭게 생각되실 수 있겠지만 CFR 파트 11 규정 준수를 위해서는 매 서명이나 이니셜이 들어갈 때마다 사이닝 리즌을 설정해 주셔야 되시고요. 매번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차장님, 이게 굉장히 번거로운 것 같지만 이거는 도큐사인에 하려고 한 게 아니라 FDA에서 전자서명으로 FDA 승인 문서들을 할 때는 무조건 이 프로세스를 따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이런 스텝 자체가 자동적으로 저희가 시스템 세팅을 해드린 건데요. 그 이후로는 저희 FDA 규정 준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거기에 권고된 사항에 맞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세팅을 해드린 거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러면 서명이 끝나신 후에 간단하게 이제 피니시를 누르시면은요.
이제 보시면은 무료 계정을 이제 오픈하신 이제 수신자분께서도요. 이제 계정 안에서 이제 서류가 완료된 거를 보실 수가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요. 서류가 완료된 거를 이제 같이 이제 그 서류가 완료된 순서 과정을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일단은 저는 로그아웃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 받으시는 분이 이제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받으신 분이 이제 끝났으니까 두 번째 이제 서명해야 되는 분한테 이메일이 그대로 똑같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두 번째 서명하셔야 되시는 분도 동일하게 이제 이렇게 무료 계정을 오픈을 하셔야 되시고요. 그다음에 똑같이 이제 동일하게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그래서 동일한 스텝으로 매 서명마다 그리고 서류를 열람하기 위해서는 똑같이 로그인을 해주셔야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이닝 위즈니에서 서명 이유를 설정을 해주셔야 되십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모든 서명이 끝난 후에 그러면은 마지막 이제 서명하신 분도 이제 서류를 완료하게 되면은요. 이제 본인 계정에서 무료 계정에서 서명이 완료됐음을 확인을 가능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컴플리트 들어가면 서명이 완료됐으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은 이제 보내신 분, 발신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여지는지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파트 11은 이제 어카운트로 다시 들어오시면은요. 이제 서명된 이제 서류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러면 컴플릿된 서류로 들어가시면은요. 이미 서명이 완료됐음을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일단은 그러면은 히스토리로 들어가시면은 일반 전자 서명에 대해서 서명과 그다음에 파트 11의 이제 히스토리 모든 기록을 저희가 동일하게 보여드리는데요. 이제 특이점으로는 서명의 어텐티케이션을 저희가 따로 또 이제 포함을 해드립니다. 이 부분 또한 규정 준수를 위해서 저희가 따로 별도로 파트 11을 위해서 이제 표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오디트 트레일에서 오디트 감사 때문에 이제 보고서 이 서명된 서류에 대해서 이제 또 감사 기록을 제출을 하셔야 된다 하시면은 이 다운로드 서티피케이트 하시면요. 저희가 COC 파일을 PDF 파일 형식으로 해서 이제 보여드립니다. 그러면은 아까 수신자가 이제 설정하신 서명 이유에 대해서 저희가 다 표시기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별도로 이제 요구됐던 서명자 아이디,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IP 주소, 그 다음에 서명한 이유, 그 다음에 어텐티케이션을 저희가 다 표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그 파트 11 규정에 이제 규정들에 나와 있는 모든 부분이 이 기록에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서류 하나를 제출함으로써 이제 감사 기록 제출함으로써 이제 완료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이제 간단하게 파트 11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그 외에도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11 외에도 일반 전장 서명 업무를 통해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활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부분은 밸리데이터. 아까 밸리데이터 부분은 안근혁 대리님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세팅에 들어가시면은 이제 밸리데이터 기능을 추가적으로 파트 11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파트 11 외에 이제 추가적으로 밸리데이터 기능을 추가하시게 되시면은요. 이 전자서명 시스템이 FDA 파트 11 규정에 준수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일이 테스트를 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보고서를 이제 만들어 드리고요. 일단은 이제 보고서 샘플을 보시게 되시면은 이게 이제 밸리데이터, 도큐사인 밸리데이터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죄송합니다. 보고서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이 보고서를 보시게 되시면은요. 그 사용하시는 도큐사인 전자서명 시스템이 이 규정 준수에 의거한지 각 규정에 의거한 테스트를 저희가 완료한 거를 이렇게 보고서로 이제 결과지로 보여드리고요. 각 섹션에 대해서 스크린샷을 테스트를 저희가 해서 일일이 테스트 월말마다 매월 테스트를 해서 이렇게 스크린샷을 해서
각 섹션만 테스트를 해서 그 과정에 대해 스크린샷을 보여드립니다. 그 과정에서 스크린샷을 보여드려서 테스트가 완료되었고 규정이 준수가 되었음을 저희가 이제 보고서로 매월 1일, 그 다음에 15일 날 이제 자동적으로 보고서를 이제 보내드리고요. 이제 감사하시는 분한테 자동적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수신자분을 이제 커스터마이징해서 직접 세팅이 가능하시고요. 그냥 한 번 세팅을 해두시면은 이제 내부적으로 그다음에 감사하시는 분이 매월 1일과 15일에 자동적으로 받으실 수 있도록 세팅을 해놓으시면은요, 편리하게 따로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수동적으로 하기 위해서 시간을 소요하지 않고도 다큐사인 자동 시스템은 밸리데이터 기능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보고서를 받으시고요. 저희가 모두 확실하게 규정 준수하게 매월 테스트를 해서 보고서를 드리기 때문에 완전성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실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걸로 이제 파트 11과 밸리데이터 데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Q&A 세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일단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지금 데모를 보여드린 것처럼 이 FDA에서는 제가 볼 때는 매번 서명할 때마다 로그인을 한다거나 아니면 사이닝 포 리즌을 쓴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효율적인가 한데 결국은 그 레귤레이터 FDA에서 그렇게 하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 같이 벤더나 아니면 여러분들도 고객분들도 그걸 따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일단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저걸 여러분들이 일일이 다 하나로 수기로 하시는 거하고 실제로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거하고 얼마나 큰 차이가 있을지 거기에 대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채팅창이 난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Q&A 창을 이용해 주십사 했는데 지금 채팅창 한번 질문을 막 주셔가지고 그런데 제가 잠깐 몇 개 질문을 좀 정리를 하고 다른 질문이 있나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한글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에 다 한글로 메뉴도 되어 있고 사용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FDA 관련된 업무는 결국은 이 문서를 FDA에 제출을 하셔야 되는데 거기에 한글로 되어 있는 부분이 표기가 되면 FDA 사람들이 이걸 모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데모를 다 한글로 영문으로 한 거고 실제로 기본 업무 다큐사인 전자 서명 업무는 다 한글로 메뉴를 쓰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그 사이닝 리즌에 보면 지금 3개가 나와 있었죠. 근데 그 부분은 커스텀으로 하실 수가 있어요. 커스텀으로 한다는 얘기는 할 때 내가 원하는 문구를 쓰는 게 아니라 사전에 정의된 문구들을 더 추가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3개가 있고 그 부분들을 사전에 정의를 더 해놓으면 그 부분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는 거예요. 매번 원하는 항목들을 쓰시면 안 됩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서명할 때 지금 그 김선 차장님 데모할 때 서명할 때 보면 서명이 이미 있어서 그냥 바로 했죠, 선택을. 근데 그거는 이미 김선 차장님이 데모를 하시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그 어카운트에는 그 서명이 디폴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서명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새로 그리셔도 되고 아니면 스캔한 서명 부분을 이미지로 업로드해서 쓰실 수도 있고 언제든지 바꿔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문을 혹시가 저희 커버를 못한 게 있나요? 있네요. 그리고 이제 밸리데이터 질문에 지금 Q&A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밸리데이터 부분은 저희가 어떤 수정을 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밸리데이터는 저희 시스템이 어떻게 버그 패치가 됐고 어떻게 시스템이 사이닝이 돌아가고 어떤 기능이 추가됐고를 매달 2번씩 해서 리포트를 자동으로 시스템을 검증하는 걸 만들어서 리포트를 드리고 이거를 FDA 같은 레귤레이터가 나중에 전자서명을 어느 회사 걸 써서 도큐사인을 써서 그럼 도큐사인 제품이 어떻게 되는지 매번 증명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저희가 시스템화 해놓은 거기 때문에 이걸 어떤 수정을 하시거나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고 지금 Q&A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정도의 공란이 필요한지 미리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인 본문과 오버랩이 많이 되어 없은 것 같거나 지금 타이핑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조은주 과장님이 하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FDA 관련된 업무는 이미 해보셨고 아시겠지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서명을 도입하시거나 아니면 이 CSV를 진행을 하실 때 아까 인터뷰에서 홍성환 이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사이언스가 그 부분에 굉장히 특화된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희 걸 진행할 때 한 2달 정도를 이 감사 오디 때문에 저희가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굉장히 프로페셔널 잘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도입을 진행하신다면 CSV 검증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쪽에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홍성환 이사님 쪽에 연락을 하시면 관련된 부분을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미 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굉장히 프로세스를 줄여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답변을 드린 게 있나요? 여기 있네요. 데이터 백업 및 리스토어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가능할지요? 라고 질문했는데 혹시 패널 분들 중에 답변을 하실 분들이 계실까요? 어떤 질문이었는지 다시 한 번만 예, 말씀해 주실 지금 수 Q&A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에 데이터 백업 및 리스토어는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이 가능할지요? 데이터 백업이나 리스토어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 자체는 이제 처음에 세팅을 하는 기업에서 어떤 식으로 세팅을 하고 싶으신지에 따라 달려 있고요. 이런 커넥트 기능이라든지 retrieve 기능을 통해서 이제 이 어카운트를 통해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들을 실제 지금 기업에 있는 이제 인하우스 스토리지에다가 연결을 해서 저장을 하게끔 실시간으로 연동이 돼서 저장이 되게끔 설정을 하실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뭐 컨디션별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항목이 들어간 아니면 뭐 파트 11 모듈이 enable 된 환경에서 이제 생성된 문서들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사람이나 특정 팀원이 만든 그런 문서들이 어디로 저장이 되는지를 설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설정값을 통해서 이제 어드민이 관리자 권한으로 이제 미리 사전 세팅을 해 놓으면 이제 쉽게 사전 세팅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되게 방법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무 작업을 안 하셔도 도큐사인은 데이터 센터 3개 지역, 최소 3개 지역의 6개 데이터 센터에서 이 데이터를 리플리케이션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용어상으로 백업을 하지 않고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데이터가 다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지진이 일어나거나 이러더라도 데이터 손실을 다큐사인에서 하는 일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IS2700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규정을 준수하려면 그런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벤더보다도 그 부분은 데이터 손실 부분 걱정 안 하죠. 문제는 고객분이 그 부분을 가져와 보시려면 아까 설명하신 다큐사인 리트리브나 아니면 뭐 다큐사인 어그리먼트 액션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통해서 완료가 되면 다운받거나 이런 것도 하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다큐사인이 가장 큰 장점이 API입니다. API를 통해서 언제든지 원하시는 방법으로 로컬에 있는 뭐 파일 시스템 서버라든가 아니면 로컬에 있는 뭐 쉐어포인트라든가 아니면 구글 클라우드라든가 이런 곳에 원하는 곳으로 다 옮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벤더들보다도 저희가 더 정확하게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제공하니까 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저희 쪽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다른 질문은 추가적으로 없으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마지막 질문이 혹시 하나 더 있을까요? 없으면 여기 있네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데모를 볼 때 보시면 서명란 사인하는 그 창을 드래그를 해서 옮겼죠. 그 다음에 그거를 서명을 하기 전까지는 이게 사인이 얼마만큼 차지할지 그림상은 요만큼 되는데 뭐 하다 보면 그림이 약간 삐져나가고 이렇게 돼서 혹시라도 이게 FDA 가져가면 이거 잘못 서명이 됐으니까 다시 해와 이럴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안전하게 하시려면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프리뷰 기능이 오른쪽 메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 보시면 이게 메뉴가 서명 위치나 이런 것들이 다 문제없이 돼 있구나 이렇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다른 벤더들보다는 준비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은 큰 기업들이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깐깐하게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대부분 수용을 하면서 저희가 제품 개발을 했기 때문에 뭐 대부분들은 저희가 어떤 벤더보다 잘 지원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그러면 오늘 시간이 조금 초과가 돼서 다른 말씀하시죠. 마지막 질문이 하나 있어가지고 네, 말씀하시죠. 네, 답변을 쓰려고 하다가 시간이 네, 좀 더 네, 부족할 것 같으니 말로 설명을 네, 드리자면요. 파트 11 모듈에서 이제 일반 모듈하고 이제 스위치를 해서 어카운트를 이제 분리해서 사용하는 방식인데 질문이 이제 일반 다큐사인 모듈로 진행을 했을 때 사용자의 혼돈으로
했을 때 진행 중이나 완료 후에 파트 11 모듈이 적용된 형태로 컨버전이 가능하냐고 이제 질문을 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반 다큐사인으로 진행하는 부분과 이제 파트 11이 적용되어서 이제 사이닝을 진행하는 형태 자체가 이제 시작부터 다르고 이제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그 requirement 자체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아마 처음에 만약에 혼돈에 의해서 일반 모듈로 진행을 하셨다라고 하셔도 그걸 컨버전은 불가하고요. 거기에서 이제 클로즈를 하고 다시 파트 11에서 시작을 하셔야 fully compliant한 문서가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다큐사인은 시스템을 제공하는 업체이긴 하지만 법률 문서, 굉장히 중요한 문서를 다루기 때문에 이런 사전에 진행된 거를 뭐 이렇게 되돌려서 하거나 이런 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자서명이 FDA 필요한 거는 FDA 모듈이 들어간 어카운트에서 100% 진행이 돼야 되고요. 왜냐하면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기록들을 아까 보여드린 완료 인증서에 다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이걸 했다가 일반 어카운트 했다가 이걸 옮기거나 이런 거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문서가 서명이 필요한 것들은 FDA 그 파트 11이 승인이 모듈이 이네이블된 곳에서만 완료하셔야만 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시간이 좀 조금 지났지만 사실 앞에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안에 마쳤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먼저 그 사전 인터뷰에 응해주신 한미약품 홍성환 이사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그 세션을 같이 해주신 안근영 매니저님과 그 다음에 데모를 해주신 김선 차장님 시간 내주셔서 고맙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 많이 도와주신 그 엔지니어 존에게도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세션 여기서 마치고요. 저희가 레코딩이 준비가 되면 자료하고 같이 다시 한번 저희가 메일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저희 쪽에 연락을 주시면 친절히 상담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시대에 어려우시겠지만 뭐 건강하고 그다음 좀 더 밝게 다른 분들에게도 좀 웃음을 줄 수 있는 그런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